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갈림길과 마주합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후회라고 부릅니다. 후회는 과거의 어떤 결정이나 행동에 대해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현재 상황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상상하거나 깨달을 때 경험하는 복합적인 인지적, 정서적 상태입니다. 아쉬움, 슬픔, 죄책감, 자기 비난, 심지어는 분노까지 다양한 감정이 뒤섞여 우리 마음을 휘젓곤 하죠. 흥미로운 점은 후회가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문화나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은 과거를 돌아보며 더 나은 선택을 상상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후회라는 감정을 수반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후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행동 후회는 특정 행동을 한 것에 대한 후회이고 무행동 후회는 특정 행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예를 들어 충동적으로 내뱉은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것은 행동 후회이고 용기를 내지 못해 고백하지 못한 사랑이나 도전하지 못한 꿈은 무행동 후회에 해당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행동 후회를 더 강하게 느끼지만 장기적으로는 하지 않은 일, 즉 무행동 후회를 더 오래, 더 깊이 곱씹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후회는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는 부정적인 감정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후회는 우리가 과거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고 미래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적응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후회라는 감정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 우리는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후회는 시간의 비가역성, 즉 과거로 돌아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더욱 애틋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후회는 존재하지 않거나 그저 가벼운 아쉬움 정도로 남을 테니까요. 또한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관점에서도 후회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었다면 과거의 다른 선택이란 애초에 불가능했을 테니 후회는 무의미한 것이 아닐까요? 반대로 우리에게 진정한 선택의 자유가 있었다면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은 후회를 더욱 무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후회는 인간 존재의 시간성, 선택 그리고 책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는 복잡하고도 심오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건강하게 화해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이 후회라는 감정의 본질과 양면성을 깊이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후회의 중심에는 만약 그때 이걸 했더라면 또는 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사실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즉, 실제로 일어난 과거 사건과 반대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구성해보는 정신활동이죠. 이러한 반사실적 사고는 후회를 만들어내고 증폭시키는 핵심적인 인지 과정입니다. 반사실적 사고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상향적 반사실적 사고는 실제 결과보다 더 나은 가상의 결과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 시험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더라면 합격했을 텐데 와 같은 생각이 대표적이죠. 이는 주로 후회, 실망, 불만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지만 동시에 미래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반면 하향적 반사실적 사고는 실제 결과보다 더 나쁜 가상의 결과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브레이크를 조금만 늦게 밟았더라면 큰 사고가 났을 텐데 와 같은 생각이죠. 이는 주로 안도감, 감사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후회라고 부르는 고통스러운 경험은 대부분 이 상향적 반사실적 사고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만약에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될 때 발생합니다. 이를 반추라고 하는데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이나 감정에 대해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며 곱씹는 사고 과정을 의미합니다. 반추는 문제 해결이나 교훈 습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고리에 갇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후회가 반추의 형태로 나타날 때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성찰이 아닌 우리를 과거의 실패와 실수 속에 올가매는 심리적 족쇄가 됩니다. 이러한 반추는 여러 인지 편향에 의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후 확신 편향은 이미 결과가 나온 후에 마치 처음부터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네, 그럴 줄 알았지.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은 당시에는 결코 명확하지 않았던 정보를 바탕으로 과거의 자신을 부당하게 비난하게 만듭니다. 또한 생생하고 감정적으로 강렬했던 부정적인 경험을 더 쉽게 떠올리는 가용성 편향 역시 특정 후회에 더 집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후회와 반추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반추는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고 불안 장애나 우울증의 발병 및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또다시 후회할까봐 두려워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결정 마비 상태에 빠지게 하거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현저히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등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만약에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이 건강한 성찰인지 아니면 파괴적인 반추인지를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늪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반추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렸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냉엄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후회의 고통을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철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사유하며 우리에게 지혜로운 관점들을 제시해왔습니다. 특히 과거를 수용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예를 들어 에픽테토스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과거의 사건, 타인의 행동, 이미 내려진 결정의 결과 등은 우리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여기에 대해 끊임없이 분노하고 슬퍼하며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고 불필요한 고통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현재 우리의 생각, 판단, 의지 그리고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삶의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과거의 선택이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나에게 교훈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족하며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모르 파티, 즉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 심지어 고통스럽고 후회스러운 경험까지도 필연적인 것으로 긍정하고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니체에게 있어 과거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부정한다면 그것은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후회스러운 과거조차도 지금의 나를 만든 필수적인 조각임을 인정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긍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실존주의 철학은 과거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합니다. 사르트르가 말했듯이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는명제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나 타인의 규정에 의해 미리 결정된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후회스러운 사건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미래까지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고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얽매여 후회하기보다는 현재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실존주의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 특히 불교에서는 무상과 무집착의 가르침을 통해 후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과거의 특정 사건이나 더 나았을 가상의 상태에 집착하는 것이 부질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집착이야말로 고통의 근원이며 과거에 대한 후회 역시 지나간 것에 대한 집착의 한 형태라고 봅니다. 따라서 과거의 일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현재 순간에 마음을 두는 수행, 즉 마음 챙김을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철학적 관점들은 우리에게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후회라는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간적인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과거의 교훈을 배우되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지혜를 배우는 것, 이것이 과거와 건강하게 화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철학적 성찰을 통해 과거를 수용하는 태도를 배웠다면 이제 후회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심리학적 전략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후회는 때로 우리를 혹독한 자기 비판과 자책감에 빠뜨리지만 건강한 방식으로 다룰 때 오히려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가 강조한 자기 자비는 우리가 가까운 친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듯이 실수하거나 실패한 자기 자신을 친절하고 이해시 믿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후회스러운 과거 때문에 스스로를 질책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몰라. 완벽한 사람은 없어. 누구나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야. 자기 자비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자기 친절로 자기 비난 대신 스스로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편적 인간성의 인식으로 나만 부족하고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실패는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경험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셋째는 마음 챙김으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생각과 감정을 억압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자비는 후회의 고통을 완화하고 실패로부터 회복하는 탄력성을 높이며 건강한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둘째, 인지적 재구성 또는 인지적 재평가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후회스러운 사건에 부여했던 부정적인 의미를 의식적으로 바꾸는 노력입니다. 예를 들어 끔찍한 실수라고 생각했던 사건을 값비싼 교훈을 얻은 경험으로 재해석하거나 실패라고 낙인 찍었던 도전을 용감한 시도로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인 제약이나 정보의 부족 등을 고려하며 과거의 자신을 좀 더 너그럽게 이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해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와 연결하여 혜택 발견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후회스러운 경험 덕분에 오히려 얻게 된 긍정적인 결과나 개인적인 성장, 예를 들어 더 신중해진 것,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된 것,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음을 얻은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셋째, 용서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일 수도 있고 더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스스로를 계속 비난하고 벌주는 대신 그 경험을 통해 배움을 얻었음을 인정하고 이제 그만 자신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잊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나 분노가 더 이상 현재의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선택하는 의식적인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지향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후회에 대해 끝없이 생각만 반복하는 수동적인 반추에서 벗어나 그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현재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이라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놓쳐버린 기회가 아쉽다면 지금 비슷한 기회를 만들거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를 현재와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건설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학적 도구들을 통해 우리는 후회라는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찰과 성장의 기회로 삼아 과거와 건강하게 화해하는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후회라는 깊고 복잡한 감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후회는 피할 수 없는 인간적인 경험이며 때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과거라는 감옥에 우리를 가두고 현재의 삶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는 명백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과거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바꾸는 것임을 여러 철학적, 심리학적 관점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와 건강하게 화해한다는 것은 후회를 완전히 없애거나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되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했듯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즉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니체의 아모르 파티처럼 비록 고통스럽고 후회스러울지라도 그 모든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든 필연적인 과정이었음을 긍정하고 끌어안는 용기도 때로는 필요할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 즉 자기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수한 나를 다그치기보다 이해하고 보듬어주며 실패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닌 보편적인 인간 경험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사건의 의미를 실패나 실수에서 배움과 성장으로 인지적으로 재구성하고 그 경험 덕분에 얻게 된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에 대한 수동적인 반추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지금 더 나은 선택을 하고 가치 있는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후회를 진정으로 극복하는 길일 것입니다. 결국 과거는 우리를 만든 재료이지만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후회는 우리 삶의 일부이지만 우리 삶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되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고 미래를 만들어갈 자유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회라는 감정이 밀려올 때 그것을 외면하거나 억누르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스스로에게 연민을 보내며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바로 당신의 미래를 조각해 나갈 것입니다. 후회를 디딤돌 삼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당신으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